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를 하시다 보면 뭐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처음 접하시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가죽 공예잖아요. 즉 가죽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가죽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의 뭐 유래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 과정,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해볼까 해요. 가죽은 정말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뭐 옛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말 오래전부터 썼는데, 뭐 저희가 흔히 듣는 뭐 반도체, 이건 뭐 1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200년 안 됐을 거예요, 자동차도. 근데 가죽은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 호모사피엔스니 이럴 때부터 써온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그 인류의 시초들이 배가 고파서 사냥을 했는데, 고기는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뼈도 이거 도구로 쓰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구도 썼는데, 벗겨낸 동물의 피부를 덮었더니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 동물의 피부는 썩는다는 게 문제였죠. 제일 큰 문제. 뭐 냄새도 나고 부패하고 내구성도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방식이 개량돼서 이어져서 오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식물을 뭔가 짓이겨서 그 짓이긴 식물에 푹 절여놨다가 뭐 빼서 말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 보니 이게 잘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식물이나 이런 데 안에 보면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주가 되어서 썩을 수 있는 성분들을 다 이제 빼내버리고 최대한 썩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동물의 피부를 가죽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방식이 조금씩 개량돼서 지금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돼서 나온 말이 태닝입니다. 태닝. 저희가 피부를 이렇게 뭐 해 아래서 약간 까맣게 그을리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태닝이에요. 그리고 TANNING라고 해서 딱 영어로 검색해 보면 동물의 피부를 가죽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닌, 태닝, 이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태닝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테너리라고 해요. 테너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TANNERY 해서 어떤 테너리, 뭐 프랑스의 뭐 하스, 루 테너리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독일의 바이나이머라고 하는 테너리도 있고, 뭐 이태리에도 있고, 뭐 저기 미국에도 있고 정말 많아요. 어쨌든 가죽을 만드는 회사들을 테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성분 탄닌이 주가 되어서 만든 이 방식으로 나온 가죽을 뭐라고 하냐면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합니다. 베지터블, 식물이죠. 거기서 나온 성분들을 가지고 뭔가 처리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지터블 가죽 하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클래식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특성들도 조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에이징이 되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런 약간 핸드메이드스러운 그런 가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지터블 가죽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만들고 있어요. 혹시 그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큰 우물 같은 데가 엄청 여러 개 많은데, 그 안에 뭐 빨간색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가죽을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게 베지터블 가죽을 만드는 태널인데, 이 베지터블 가죽의 뭐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 그리고 특유의 그런 개성들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대량 생산에 적합하진 않은 가죽입니다. 대량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보완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자 다른 방식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지터블 가죽은 뭔가 사람이 손으로 하고 한 장 한 장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지터블 가죽은 저희 뭐 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냇가나 이런 데 가서 빨래 두고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서 하고 그렇게 들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것과 같아요. 똑같이. 근데 지금 쓰는 세탁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에는 저희가 빨래를 싹 넣고 세제를 넣고 돌려서 뭔가 하고 뭐 건져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똑같이 가죽 공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꽤 크죠. 엄청 커요. 드럼이. 거기 안에 가죽을 싹 넣고 뭔가 어떤 것들을 넣어서 방부 처리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하여튼 어찌됐든 크게 작업을 하는 거죠. 세탁기처럼.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성분이 뭐냐면 아까 베지터블 가죽에서는 탄닌 성분이었는데 이 지금 현대화된 방식에서는 크롬 성분이 주가된 것들을 넣어서 방부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가죽을 크롬 가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크롬 태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성질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크롬 태닝으로 만든 가죽은 대량 생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롬 태닝으로 만든 가죽이 아마 전 세계에서 쓰는 거의 한 8할 그 정도는 크롬 태닝으로 만든 가죽일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성 브랜드 그런 데서는 베지터블 가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크롬 가죽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느 게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른 거고, 저희가 가죽 공예 한다고 해서 처음 접하기 쉬운 거는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그런데 뭔가 브랜드 이런데 뭐 백화점 가서 사거나 그랬을 때는 크롬 가죽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태너리, 뭐 바이나이머나 뭐 하스루 이런 데는 다 크롬 태닝이 좀 메인인 그런 태너리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베지터블 태닝, 그 다음에 크롬 태닝. 근데 이 둘을 완전히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약간 하이브리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들을 많이 써서 어떤 것은 베지터블 베이스로 만들었다가 위쪽에 크롬 태닝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은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크롬 태닝인데 베지터블 태닝처럼 이 안료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얘는 크롬 태닝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딱 칼로 자르듯이 하기 쉽진 않은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를 굽잖아요. 저희가 소고기를 굽는데 소고기도 굽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뭐 웰던부터 뭐 레어 있고 뭐 중간에 정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를 구우면 완전히 구운 거, 굽지 않은 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가죽을 만드는 태닝도 이제 좀 약간 믹스돼서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식들도 있어요.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태닝을 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exotic leather, 그러니까 조금 특수피 같은 경우는 이런 소가죽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굵직한 거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의 유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가죽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셔요. 가죽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원피, 그러니까 도축을 하고 나서 걷어낸 가죽은 원래는 버리는 겁니다. 정말 싸요. 얼마 되지 않아요. 소로 베이스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 같은 경우는 보통 고기를 위해서 키우지 가죽만을 위해서 키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은 부산물이에요. 소를 해서 고기를 위해서 도축을 했더니 가죽이 나온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뭔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지, 가죽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장에서 이제 소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가죽을 취하고 그 고기를 버리는 소는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기를 취하고 가죽을 버리는 소들은 꽤나 많아요. 왜냐면 상처도 있고 뭐도 있고 가죽으로 만들기에는 원가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버리는 가죽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육고기 소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도축해서 나온 부산물인 가죽을 모아서 썩지 않게 이렇게 쭉 쟁여두는 거죠. 소금이나 뭐나 그런 걸로 해서 쟁여두면 잘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그런 가죽을 아까 말씀드린 태너리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태너리가 사는 거죠, 그걸 사서 이제 분류 작업이나 뭐나 그런 것들을 하고 이 가죽을 가지고 어떤 가죽을 만들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죽을 만들게 돼요. 상처가 좀 크거나 그런 것들은 뭔가 패턴을 찍어서 그걸 가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달리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지터블 가죽, 그리고 뭐 크롬 가죽 그런 것처럼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뭔가 최상 등급의 가죽을 위해서는 그냥 막 방치해두는 그 케이지죠. 케이지 안에 넣어서 기르는 소가 아니라 정말 방목해서 기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처 자국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렇다고 고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고기를 위해서 키우되 거기에 플러스 부산물인 가죽을 조금 더 관리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태너리가 가죽을 만들면 그 가죽을 납품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브랜드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뭐 예로 들어서 뭐 루이비통이다 그러면 루이비통으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프라다나 뭐 샤넬이라든지. 근데 정작 그 본사나 그런 데로 가서 제작에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가죽 제품을 만든 브랜드는 직접 하지 않아요. 다 하청을 줍니다. 만드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걸로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몬느라고 해요. 시몬느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회사죠, 회사. 시몬느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서울에 보면 가로수길에 있나? 거기 핸드백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시몬느 회사에서 본인들이 해서 쌓았던 그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두고 본인들이 런칭한 그런 것들을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해두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뒀는데 어찌 되었든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만드는, 제작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런 디자인, 뭐 어떤 가죽을 쓰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약해서 그걸 의뢰를 주는 거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것을 납품받아서 그것을 뭐 전 세계 매장으로 뿌려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본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제작, 매니팩처링을 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뭐 한정판이라든지 스페셜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 소속돼서 조금 특별하게 제작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즌에 따라서 이 시즌에 해당되는 상품이 정말 물량이 많잖아요. 이것을 그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죽을 어떻게 보통 사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너리 이런 데도 브랜드나 이런 데로 팔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가죽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수입한 그 가죽들을 각각의 개인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너리는 어찌되었든 도매예요. 소매가 아니라. 이제 B2B죠. B2B로 해서 팔고 B2C로 파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이제 업체들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택배 박스를 언박싱 할 때 이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신설동 시장에 가서 사시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걸 한 달이 거쳐서 저희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서 유통이 되고 저희들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추측이죠. 추측인데 흔히 말하는 S급, 정말 특 A급 이런 거는 개인한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물량을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중요한 고객한테 가게끔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테너리에서 만든 정말 좋은 가죽들, 뭐 상처 하나 없고 이런 가죽들은 그런 브랜드나 회사 쪽으로 가지 저희 같은 소매가 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신설동 가서 이거는 무슨 뭐 R급이래요, 아니면 뭐 A급이래요, 뭐 S급이래요. 전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확인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당연히 상처 자국이 있다든지 패턴이 조금 일그러져 있다든지 흔히 말하는 S급이 되지 못할 조건들은 당연히 어느 한 군데 두 군데는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죽의 뭐 유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유래라든지 아니면 제작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거 외에도 유통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약간 좀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 나중에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할 내용들은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